자, 지난해 말부터 김정은 위원장의 딸 김주애 본격적으로 지금 북한의 방송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북한 우표에까지 등장을 했어요. 북한 매체들의 김주애에 대한 경어 사용 이런 거를 보면 단순히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자신의 자녀를 데리고 등장했다. 이거를 부각시키기 위한 부모의 그 어떤 자녀에 대한 사랑 이런 것 이상으로 좀 읽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전문가들은 김정은이 김주애를 데리고 나왔는데 그것이 이제 미래 세대의 어떤 안전을 담보하겠다는 그런 상징적 표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김주애에게 사용되고 있는 표현, 그 표현을 보면은 존귀하신 그리고 존경하는 자제분 이런 표현 쓰고 있거든요. 근데 존귀하신이라는 이 표현은 과거에 김일성, 김정일 그리고 김정은에게 사용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달리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뭐 폐하라든가 뭐 각하라든가 이런 표현을 아무한테나 안 쓰잖아요. 특히 애들한테 쓰는 표현이 아니죠. 폐하나 이제 각하라는 거는 임금이나 대통령한테 쓸 수 있는 표현인데 이런 식의 표현을 수식어를 김주애에게 쓰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김주애가 지금은 후계자로 지명된 건 아니지만은 지명됐다고 했을 때는 권력과 함께 권한까지 이제 준다고 했을 때 이제 줬다라고 지명했다라고 볼 수 있지만은 아직은 그러니까 지금은 내정 단계 그러니까 앞으로 김정은의 뒤를 이을 후계자로 내정을 한 상태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봅니다. 김주애의 아버지는 이제 김정은, 김정은 위원장의 아버지는 김정일. 이렇게 보면 김정일과 김정은의 등장까지는 상당히 많은 어떻게 보면은 숙련 기간이라고나 할까요? 지도자로서의 어떤 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그래서 일반 대중에게는 드러나지 않았던 시간이 꽤 길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물론 김정은 위원장은 자기 아버지인 김정일 위원장에 비하면은 상당히 이른 나이에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만. 근데 아직 10대의 나이인 김주애가 등장했다. 왜 이렇게 빨리 북한이 서두르는 걸까요? 그렇고 이렇게 될 경우에 만약 김주애의 그런 후계 구도를 정당화하는 그런 작업이 계속된다면 김여정, 동생 김여정의 위상에는 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김정일과 김정은은 통치 스타일 면에서 상당히 많은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일은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라든가 전원회의 같이 많은 간부들을 모아서 회의하는 이런 걸 싫어했고 그래서 이런 회의를 개최도 별로 안 했을 뿐더러 개최하고 나서 그걸 즉각적으로 공개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은 뭐 수시로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라 해서 최소한 핵심 간부들 200명 이상이 모이는 그런 회의를 1년에도 최근에는 뭐 2년 정도, 2번 정도 그러니까 6월 달에 개최해서 상반기 계획에 대한 평가를 하고 12월에 개최해서 한 해 동안의 성과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수시로 간부들 모아서 이제 현안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상당 부분 어느 정도 그걸 공개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김정일은 이제 그러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미 김정일과 김정은은 통치 스타일에서 상당히 많은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는데 김정은은 상당히 많은 걸 오픈하고 공개하고 투명하게 이제 그렇게 보여주려는 타입이라고 하면은 김정일은 비밀주의에 익숙했고 사람들과 토론하거나 이런 걸 싫어했던 타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후계 문제도 똑같이 연결이 되는데 김정일은 자신의 아들 김정은을 만 8세 때 그러니까 1992년 1월 8일 김정은 생일날 이때부터 이제 김정은을 자신의 후계자로 내정을 하고서 이때부터 그 측근들에게 앞으로 내 후계자는 정은이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정일이 그 당시에 이걸 소위 측근들한테만 알게 했기 때문에 이것을 황장엽 씨 같은 고위급 간부조차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김정일이 이 같은 사실을 한 10여 명 정도 되는 소수의 측근뿐만 아니라 한 100명 정도 되는 고위급 인사들하고만 공유했어도 황장엽 씨가 97년에 망명을 해서 이미 후계자는 정은으로 결정됐다라고 밝혔을 겁니다. 그럼 그 이후에 김정남이 후계자가 될 거다, 김정철이 후계자가 될 거다 이런 억측이 돌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김정은은 아버지가 자신 후계자를 결정을 하고 나서도 이것을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많은 억측에 시달려야 됐고 또 이제 소수의 사람들하고만 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갑자기 2008년에 김정일이 뇌혈관계 이상으로 쓰러진 다음에 그때서부터 이제 자신의 후계 체계를 구축을 하는데 굉장히 힘든 시간을
거쳐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철이라든가 소수의 간부들만이 이제 김정은을 옹립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섰고 많은 사람들은 김정은 존재를 몰랐고 그래서 김정은은 이제 자신의 어떤 경험을 토대로 해서 자기 아버지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이제 거의 비슷한 시기에 지금 김주애를 후계자로 내정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미리 공개하게 되면은 어떤 장점이 있느냐? 후계자와 관련된 억측이 나올 이유가 없죠. 그리고 김주애가 어려서부터 많은 이제 경험을 쌓게 된다고 하면은 뭐 김정은이 앞으로 10년 후나 20년 후에 갑자기 무슨 병이 생겨서 쓰러진다 하더라도 그 전에 많은 경험이 있으면 순조롭게 뭐 권력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김정은은 자신의 아버지하고는 다르게 일찍 이제 후계자 내정 사실, 지명이 아니라 내정 사실을 미리 공개하고 그러니까 일찍부터 후계 수업을 시키겠다 이런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김여정의 역할은 앞으로 이제 그 최고 지도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그 자신의 조카죠. 김주애를 좀 보좌하는 역할로 점점 위상이 좀 변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김여정이 백두혈통이었기 때문에 뭐 사실상 2인자에 해당하는 그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많이 봤고 또 만약에 김정은이 갑자기 뭐 이른 미래에 쓰러지게 된다고 하면은 그때는 김여정이 큰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김여정과 이제 김주애의 관계를 그 갈등 관계로 보는 건 바람직하지 못하고요. 그러니까 김주애가 지금 언론에 북한 노동신문이라든가 방송에 계속 뭐 뜨고 있잖아요. 그럼 이 작업을 누가 하느냐? 선전선동부가 하죠. 지금 김여정이 맡고 있는 직책이 선전선동부 부부장입니다. 선전선동부장이라든가 선전담당 비서가 김정은의 의중을 알아가지고 어떻게 방송을 내보낼까, 노동신문에 어떻게 기사를 내보낼까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의 의중을 이제 가장 잘 파악해서 그것을 언론에 내보내는데 이제 김여정이 이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김주애와 김여정의 관계는 서로 보완적인 관계로서 봐야지 이걸 뭐 대치하는 개념이라든가 뭐 갈등론적 시각에서 보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